11번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는 한마디로 이제 4대 교리인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큰 나라는 섬긴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교린이라는 것은 인접한 나라하고는 이제 이제 교류를 하긴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우월한 입장에서 말을 잘 들으면은 어떤 교역을 하고, 그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강경책 이제 토벌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여진족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한 교린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화이관이라는 세계관의 바탕을 두고 4대 교린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되는데, 화이관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화라는 거는 이제 중국이 세계의 문화의 중심이라는 거죠. 이라는 건 오랑캐 입장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또 어떤 의식을 갖게 되냐면, 중국에 대해서는 이들이 대중화이지만 우리도 그만큼 또한 문화가 수준 높다, 소중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큰 나라, 이제 명나라 같은 게 섬기듯이 조선은 또 그러한 또 상전의 입장이 된다는 소리죠. 여진이라든지 일본에 대해서는. 예, 맞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북진 정책 하에 고구려 고토의 회복을 도모하였다. 이거 틀린 내용이죠. 이건 고려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고려라는 의미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소리죠. 일본과 여집에 대해서는 무력 진압 위주로 하였다. 아니죠. 말을 잘 들으면 교역을 하게 됐습니다. 무역소를 설치한다든지 외관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는 교류가 전혀 없었다. 이것도 틀린 내용이죠.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대표적인 게 류큐 왕국이라든지 오늘날 오키나와라든지 시암, 오늘날 태국죠. 자바 이런 인도네시아 나라들과 교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보기에 밑줄친 기억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라에서는 사람을 등용하는데 무엇을 따진다. 바로 골품제죠. 그래서 진실로 그 족속이 아니면 비록 큰 재주와 뛰어난 공이 들어 넘을 수가 없다. 나는 원컨대 서쪽 중국 나서 세상에서 보기 드문 지략을 펼쳐 특별한 공을 세워 스스로 영광스러운 간직을 하고 고관대적의 옷을 갖추고 칼을 차고서 천자의 곁에 추려면 좋겠다. 이게 육두품 출신 설계도라는 사람의 당나라로 가기 전에 그러한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골품제 통일신라기에 성립하였다. 아니죠. 그 이전에 이제 부족을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부족장들의 세력 크기에 따라서 유고 사로 나누고요. 왕족들은 이제 진골, 성골 이렇게 표현을 했죠. 틀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국학이 설립이 되면서 폐지되었다. 국학이 설립이 되는 것이 신문왕 2년이 이제 682년이잖아요. 이때 폐지되었다? 아니죠. 골품제는 신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존속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골은 대하찬 이상의 고위 간등만 받을 수 있다. 대하찬이 5등급이에요. 자, 진골은 대하찬 이상의 고위 간등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것만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내용이에요. 그러나 육두품은 대하찬 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 틀렸으니까 정답은 4번이고, 혈통에 따른 신분제로서 승진의 상한선을 결정했다. 예를 들면 육두품은 6일은 6등급 아찬까지가 상한선이 되겠고, 오두품은 5이 10등급 대남아가 상한선이 되겠고요. 사두품은 4 곱하기 3은 12 대사, 이게 상한선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위제를 통해서 사중하찬, 칠중남아, 구중남아,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특별 이제 승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어떤 급여 이런 데서 혜택을 받을 뿐이지, 실제로 그러한 직책에 나아갈 수 있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중앙 관서라든지 지방의 장관 이런 것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두품이 가장 불만이 좀 많았던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기에 해당하는 고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은정월에, 여기 이제 은역이란
달력을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제천 행사를 행사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12월에 음력 12월에 제사를 지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국중대회를 열었다. 이게 바로 이제 영고라는 것이 되겠고, 그러면 이건 부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기룡은 점쳤다. 우제전법. 형을 죽으면 형수를 그 부인으로 했다. 이거는 고구려와 같은 풍습이죠. 형사 시수제.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하겠다. 역시 고구려와 공통적인 그러한 풍속이죠. 일책 12법. 지방행정구역으로 사출도, 말, 소, 돼지, 개 이름을 붙인 대가들이 각기 자기 구역을 자기 신하를 통해서 다스렸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죠. 소와 말을 순장하였고, 여기서 조심할 게 순장이라는 것이 부여의 풍습인데, 거기서 순장은 이제 소와 말을 순장한 게 아니라 사람을 순장했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큰 새 깃털을 장례에 사용했다. 이거는 이제 이제 사만 중에서 이제 변환하고 진환이 좀 비슷한 게 많은데, 변진환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풍속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여는 이제 순장은 순장이지만 이제 사람을 순장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잘 모르더라도 더 확실한 것을 보면 돼요. 부여는 이제 왕권이 좀 약해가지고 재해가 발생하면 왕이 교체 혹은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예.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 또 역설적으로 또 왕이 죽으면 또 사람들을 또 순장하기도 했다. 뭐 이러한 표현도 있어서 조금 헷갈리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제천 행사는 동맹이었으며 국동대회에서 제사가 있었다. 이건 고구려와 관련된 것이고, 천군이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적인 소도에서 농경례도 올렸다. 이건 사만의 풍속이죠. 재정 분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고려시대 무인 정권기 정치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무신 집권기 초반 정권을 잡은 무신들은 상장군과 대장군의 회의기구였던 기존의 이체 중방을 권력기구로 삼았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이의방이라든지 뭐 정중부, 또 이의민, 뭐 이런 사람들이 초창기 인물들이 이제 중방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했고요. 자, 최충헌은 군국의 정서를 관장하는 교정도감이 있었죠. 최고 권력기구. 그 다음에 최우는 정방, 인사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서방, 문신들을 이제 수기케 하는 사저에 설치했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김보당과 조이총은 최충헌의 집권에 항거하여 군사를 일으켰다가 아니라, 이제 김보당이 이제 1173년 동문명 병마사, 그 다음에 조이총은 서경유수 1174년. 자, 요 시기가 바로 어느 시기냐면은 이의방이 집권하던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충헌은 언제 집권했느냐면 이의면을 타도하고 한참 뒤인 1196년에 집권했기 때문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고요. 이규부는 동명왕편을 1193년 명종 24년에 지어서 고려가 천손의 후인 고구려의 전통을 개성했다는 자부심을 표현했다. 예,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기의 사실들을 시간 순으로 나열했을 때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관련된 것이죠. 자,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1차가 1946년이고 2차가 1947년이에요. 5월에 시작을 해서 끝나는 시점은 10월이긴 한데 요 직전 달에 9월에 미국이 한국의 정부 수립 문제를 유엔으로 벌써 상정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벌써 동력을 잃고 최종적으로는 10월에 결렬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우합작위원회의 좌우합작 7원 측의 합의, 이게 이제 1946년 10월에 있었습니다. 자,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난 게 바로 디귿의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주장이 있었죠. 1946년 6월에 있었는데, 자,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자, 이건 이거랑 이어져 있어요.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1946년 3월에서 5월까지 개최가 됐는데, 올해 이제 이제 휴회를 하면서 요 사이 기간 때 북한은 벌써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46년 2월에 결성이 되고 3월에는 토지개혁까지 다 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북한은 벌써 사실상의 정부가 수립을 했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 남한만이라도 빨리 위원회라든지 임시정부를 빨리 만들자. 그래서 단독정부론이 나오게 되니까 이거에 반대해서 중도 좌우의 여운형과 김규식이 좌우합작위원회를 46년 7월에 결성을 하고 좌우합작 7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좌우합작위원회는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을 따르고 미소 공동위원회 발을 맞춰 갔는데,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제 결렬이 되자 논의할 한국의 사회단체가 그 문제를 보면서 미소 간의 대립이 너무 심했죠.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미국은 1947년 9월에 유엔으로 한국의 문제를 상정하고 47년 11월에 유엔총회에서 이거 유엔 총회입니다. 소총회가 아니라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인구 비례한 총선을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북한과 소련이 거부를 하자 최종적으로는 1948년 2월에 유엔 소총에서는 가능한 지역, 결국 남한밖에 안 되겠죠. 총선구가 실시가 결했다. 이게 바로 50총선이죠. 그 다음에 남북협상 김구와 김규식의 4월에 있었고, 결국 실패하고 50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제일 먼저 이제 뭐부터 있게 되느냐,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제일 먼저 있겠네요. 정읍 발언 있게 됐고, 모스크바 좌우합작 7원칙 디귿 니은, 그 다음에 미소 공동회의가 결의를 되는 거 10월 47년, 그 다음에 유엔 소총회 1948년 2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바로 기억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보기의 자료에 민족운동가들이 추진한 독립운동에 대한 서술로 가장 옳은 것은 8월째 여러 형제분이 모여서 같이 만주로 갈 준비를 했다.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집 어른 이회영이 나오죠. 우당 이회영 하면 서간도 삼원보 개척, 이게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경술련 이쪽에 큰집, 작은형, 뭐 이회영, 이시영 뭐 등등등등. 자, 이상용 등등등이 서간도 삼원보로 이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간도 이들은 이제 신민회 회원 출신이죠. 이제 신민회와 관련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단체와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단체로는 경학사, 그 다음에 학교로는 신흥강습소,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개칭이 되죠. 그래서 군인을 양성하려고 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죠.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마련하고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자, 이거 서간도 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간도 시종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의회 등의 독립운동 기지를 했다. 이거는 노령 연해조 쪽이 되죠. 이건 해당이 안 되고요. 간민회를 중심으로 서전서숙과 이상설의 서전서숙, 김야긴의 명동학교들을 세워 민족교시다. 이거는 서간도가 아니라 북간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간도는 바로 이 북간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나라를 대체하는 공우종을 복위시키는 목표를 세우고 전국적인 의병 봉기를 준비했다. 대한제국의 재건이죠. 이거 바로 이런 걸 모르고 우리는 복벽주의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것이 최익현의 제자 임병찬이 조직한 1910년대 비밀결사 형식의 독립운동단체 독립의금부가 되겠습니다. 1912년에 결성이 됐다가 14년에 해체됐죠. 국권 반환 요구서 이런 걸 총독부에 제출하려고 했었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대한제국의 근대화 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대한제국은 뭐 이른바 그 식산흥업이라 가지고 이제 산업을 부흥시키려고 회사라든지 공장 이런 걸 많이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확실하게 그 재정을 마련하려면은 이제 토지에 대한 세금을 걷는 게 중요하죠. 그 전에 하려는 일이 뭐냐면 바로 양전 사업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근대적인 토지 문건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계라는 걸 또 발급하게 됐죠.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토지 조사 사업을 시행하여, 여기서 토지 사업은 조심하게 일제가 한 것이 아니라 양전 사업을 말하는 것이죠. 근대식 토지 문건 지계를 발급하였다. 맞죠? 자, 서북 철도국을 설치해. 자, 철도국 설치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자, 경의철도 부설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경의선 그러면은 프랑스가 이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놔둬 보시고, 근데 봐도 이게 고종대에 비변사를 설치해서 근대화 사업 전반을 환정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비변사가 이미 그 아버지 흥선대원군에서 폐지가 되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그 근대화 사업을 그럼 어디서 추진을 했느냐? 자,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 요게 있습니다. 그 이제 황실 그 재정 관리 기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내장원이라고 하고요. 예, 황실 재산을 관리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여기 뭐 전매 사업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인삼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뭐 광산이라든지, 담배는 아니고요. 하여튼 뭐 하여튼 그 인삼과 관련된 거라든지 또 뭐 광산 또 뭐 철도까지도 이제 이제 관할하게 되는데, 아무튼 뭐 예, 이게 다 국고가 이제 황실 재산으로 일단 먼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 내장원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근대적인 시설을 위해서 학교, 전문 기술학교를 많이 세우게 됩니다. 우편과 관련해서는 우편학당, 전기와 관련해서는 전무학당, 상공업학교, 의학교, 광산학교 등을 설립하였다. 예, 맞는 내용이고요. 자, 서북철도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원래 그 경의선 철도 부설 사업은 원래는 프랑스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프랑스가 근데 하다가 지쳐가지고 중도에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자본이 없어서 그런 것 때문에 대한제국이 일단 반납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그 대한제국 정부가 이제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뭐 우리 역시 또 돈이 딸리게 되죠. 그래서 일제가 이를 이용해서 이걸 또 사들였죠. 그래서 프랑스, 대한제국, 일본으로 넘어가서 결국 일본이 너일 전쟁 중인 1906년에 완성하게 되었죠. 예, 요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북이니까 서울에서 의주, 이게 서북 지역이죠. 예, 맞는 말이죠. 예, 뭐 4번이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쉽게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8번, 보기에 나열된 고려시대의 사건들을 신안순으로 바르게 다는 것은 건한의 소선령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입하여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건한군의 철수를 이끌어냈다. 건한의 1차 침입이죠. 성종 때인 993년이죠. 자, 그 다음에 성종 12년. 노비의 신분을 조사해 본래 양인산들을 환성시켰다. 이건 이제 광종 때인 956년 노비안건법이 되죠. 예. 그 다음에 송나라 사신 서궁이 고려를 방문하고 고려도경을 지었다. 이건 고려 중기 인종 때가 됩니다. 인종 그러면 뭐 그 이자계회난 뭐 이런 게 등이 있죠. 묘총회난도 있고요. 그래서 인종 때 와가지고 인종이 제기간이 1122년에서 1146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24년에 이제 묘총 저기 뭐죠 그 이자계회난 전에 이제 왔다가 이제 고려도경을 이제 1124년에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잘 모르더라도 고려도경 요 시점이 뭐 그 시점이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좀 안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싸우고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전지와 시지를 실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모두에게 처음 지급하였다. 이게 이제 전시관인데 실직이 있는 사람 직관, 없는 사람 산관, 직상관 모두에게 처음 지급한 것은 시정전시과죠. 시정전시과는 이제 고려 경종 때죠. 경종 원년인 976년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순서는 광종, 경종 요 순서로 나오죠. 니은, 리을, 그 다음에 성종, 기역, 니은, 리을, 기역,
마지막에 고려중기 인종 때 디귿.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보기는 1927년에 창립한 어느 단체의 강령이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뭐 1927년이면 벌써 신간회가 떠오르게 되겠죠. 이면 기회주의를 일제 부인한다. 이건 이제 타협적 우파가 되는 것이죠.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자, 이 단체는 여기에 반대를 하고 비타협 우파와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이 결합이 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맞는 내용이고 일제에 의해 조작이 된 백오인 사건으로 탄압을 받았다. 이거는 이제 신민회죠. 신간회가 아니라 비밀결사 애국단체. 1911년 백오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해체가 됐죠. 데라우치 총독 암살 비수 사건에 서북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연루되었는데 이걸 안악 사건이라는데 여기 신민회원들 다수가 연루가 돼서 결국 해체가 됐죠. 이건 합법적 단체입니다. 신간회는 비밀 결사가 아니라 여러 지회가 있고 많은 회원들을 확보했습니다. 또 제일 많이 난 거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민중대회 개최를 계획해서 이 진상을 조선 민족에게 널리 알리려고 했었죠. 예, 이거 맞는 내용이죠. 예, 정답은 자, 백오인 사건은 신민회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조선 초기에 과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되겠습니다. 자, 애매모호한 진술로 나올 것이 예상이 되어지네요. 가장 옳은 것이에요. 자, 과전은 성종대까지 경기도에 한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 공양왕 3년인 1391년 고려 멸망 직전에 이제 과전법이 선포가 됐을 때 경기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태종 때인 태종 17년인 1417년에 이 토지가 부족해서 하삼도, 충청, 전라, 경상도 지역으로 과전이 이제 대상이 이제 더 넓어지게 됐어요. 이전이 됐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전체 중에 그 과전 지급 대상 중에 3분의 1을 하삼도 쪽으로 과전 대상의 3분의 1을 하산도로 이제 일보했고요. 그러니까 요때 잠깐 예외가 있었으니까 이건 틀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세종 13년인 1431년에 다시 이제 경기로 다시 환원이 됐어요. 경기도로 경기로. 예. 요 사실을 좀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현직 관리에게 소유권과 수조권을 부여했다. 수조권을 만드는 게 소유권은 이건 아니죠. 예, 이것도 틀렸고 전직 관리와 현직 관리에게 모두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자, 요거는 맞는 내용이 되죠. 왜냐하면 이 전현직 모두 다 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토지가 부족하니까 이거를 직전법으로 세조 때 바꾸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 초기 과전이라는 것은 과전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직전법으로 바뀌었을 때는 현직만이 맞지만 과전법 이름으로 받을 때는 전 현직 직상관 모두 좋습니다. 그다음에 과전에 대해서 상속권을 인정해 주었다. 상속권은 인정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상 가능한 제도의 맹점이 있죠. 미망인, 수신전, 그 다음에 어린 유가족, 휴량전 명목으로는 세습이 가능하다는 거. 그렇죠?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그런 좀 문제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알면 풀 수가 있습니다.